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운행 잘하고 계시죠? 비가 오다 말다 난립니다. 자정 전후로 해서는 뜸하다가 또 새벽에 비가 오고 날리고 그러니까 콜이 바짝 있다가 지금 출근 시간 직전에 여유가 있습니다. 6시 48분 월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여유가 있어서 방송을 찍어보죠. 왜 번호판 가격이 계속 오르느냐? 번호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죠. 아까 폭우는 이게 날씨가 진짜 동남아처럼 되나 봅니다. 여름에는. 아까 비가 올 때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와이퍼를 최대한 강하게 틀어도 앞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막 미친 듯이 쏟아 넣다가 막 5시, 6시 초반에 그러다가 갑자기 사거리에 신호 서 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와이퍼를 안 켜도 될 정도로 비가 멎어버려요. 이게, 이게 어제 그젠가도 이태원에서 경험했고, 방금도 경험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장난하는 것처럼. 도로에 진짜 너무 많이 비가 오니까 도로에 막 물이 고여 있어요. 그 차 지나가면 막 진짜 침수된 것처럼. 그 정도였다가 갑자기 와이퍼를 꺼도 창문에 빗방울이 안 들 정도로 뚝 멎어버려요. 진짜 이상하다. 재밌네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매년 더 여름철에는 이렇게 정말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하나요? 이게? 스콜? 뭐 이렇게 더 되나 봅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이렇고 또 겨울철은 춥고 재밌다. 자, 왜 번호판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냐? 이게 이제 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사실 번호판 가격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도 서울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1억이라는 심리적인 선이 있었죠. 그래도 한 국가의 수도고, 서울인데 번호판 가격이 1억 원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다들 얘기 나눠보면. 뭔가 체면 같고. 근데 이제 1억을 딱 넘어서 서울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뭐 이미 지방 같은 경우에는 2억을 넘는 곳들도 있고 다양하죠. 그리고 저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시점에 시세를 보니까 5,300, 5,400 정도입니다. 자, 이게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양수 교육을 받은 분들의 연령 분포입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을 받고 바로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가까운 시점에 지금은 양수 교육을 받고 1년 내로 구입을 해야 되죠. 1년까지만 유효하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지금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양수 교육 받는다는 것 자체가 택시를 살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작년까지 조금 여유 있을 때 보시면 이게 1월부터 시작해서 교육 연차에 따라서 뭐 1월 1월 그 다음에 2월 2월 혹은 2번 없는 때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연령 분포에서 누가 가장 많습니까? 가장 많은 연령대는 뚜렷하게 60에서 64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5세에서 59세 정도 혹은 50에서 54세 정도, 그리고 65세에서 69세. 작년 후반기로 가도 비슷해요. 제일 많은 게 60대 전반, 그 다음 50대 후반, 50대 전반, 그 다음 60대 후반. 요 정도. 그러니까 60세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50에서 그 다음 69세. 이 정도의 50대와 60대가 택시의 양수교육에서 가장 많은 연령층이에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 면허 양수교육 연령대 분포였습니다. 또 다른 거예요. 이건 2019년 자료예요. 서울시의 연령대별 개인택시 양도 양수 현황에서 양수자, 실제 개인택시를 구입한
양수자의 연령 분포예요. 약 그때 1년에 2천 몇 대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역시나 연령 분포가 어떻습니까? 2023년에 양수 교육을 받은 연령 분포와 유사하죠. 사실은 똑같아요. 가장 많이 있는 연령대가 실제 구입한 사람이 누구예요? 60에서 64세, 672명. 자, 전체가 2천 몇 명인데 그 중에서 60에서 64세가 672명이에요. 가장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예요? 55세에서 59세, 418명. 자, 이들만 하더라도 60대 전반과 50대 후반만 하더라도 이미 1080명이 넘죠. 즉, 전체 2천 몇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60대 전반, 50대 후반 이분들이 개인 택시를 구입하셨던 분들이에요. 자, 이건 서울시이지만 전국이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65세에서 69세, 345명. 네 번째가 50에서 54세, 295명. 자, 그러면 전체에서 본다면 60대와 50대가 거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40대 185명, 30대 미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더 놀라운 건, 자, 전체가 2천 얼마 정도에서 적어도 한 5% 정도는 바로 70세, 70에서 74세가 82명, 75세에서 79세가 13명. 자, 이분들만 하더라도 70대 분들만 하더라도 약 5%, 4% 정도는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 80대 이상의 분들도 4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구 추이에서 뭘 봐야 되냐? 바로 기존까지는 그래도 택시 가격의 상승이 시장과 그냥 서로 맞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존까지는 노인들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 50대, 60대 초반까지 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인 대은퇴 시대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가까운 시점에 기업들조차도 상황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즉, 지금 50대와 60대 초반에서 이제 60대 초반 분들은 이미 이제 정년까지 하신 분들은 은퇴하는 그 시점이고 50대 분들도 조금 빠른 은퇴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분들, 지금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의 분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고령 인구의 비중, 65세 이상의 비중을 보시면 저기 2035년에서 2023년에서 2035년까지 증가하는 정도가 얼마예요? 전체 인구에서 18%에서 무려 30%까지 불과 2035에서 2023에서 2035년 사이에 증가를 해요.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증가하지만 기울기로 보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점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전체 인구 추이 에서 보시면 2035년에 65세 이상이 약 950만 이죠. 1000만, 10만, 100만 950만 정도에서 2025년에 1000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불과 2년 사이에 65세 이상 인구가 어떻게 돼요? 950만에서 1058만으로 2년 사이에 108만 명 이상이 증가해요. 자, 그리고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사이에 1058만에서 1300만으로 증가해요. 250만 이상이 증가하죠. 지금 2023년부터 작년부터 2030년 정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자, 60세 전반과 지금 50대 후반의 대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실 베이비 부머 세대로서 가장 많이 태어나던 그 시대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대대적으로 은퇴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자, 서울 정도만 하더라도 2035년부터 쭉 노인 인구, 65세 이상 인구니까 이들이 이제
그 직전 세대 60대 전반과 50대가 어느 정도로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가장 많이 택시 양수 교육을 받고 가장 많이 택시를 구입하는 분들이 누구세요? 60대 전반이에요. 그 다음 50대 후반, 그 다음 50대 전반, 60대 후반. 자, 50대와 60대 이분들이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택시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죠. 2023년에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숫자가 얼마예요? 비중은 18.1%, 그 다음 숫자는 1000만, 10만, 100만, 169만이에요. 2023년에. 근데 그게 2028년만 돼도 얼마예요? 자, 169만에서 200만을 넘어요. 207만까지 증가하죠. 그리고 2030년 상승세는 멈추지 않죠. 218만까지 증가해요. 2040년까지 가면 272만이에요. 2050년까지 가면 293만이에요. 65세 이상 인구가 서울 기준으로만 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해요. 숫자 자체가. 이건 뭐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역시도 209만에서 287만, 315만, 451만, 522만. 인천 한번 볼까요? 48만에서 65만, 71만, 98만, 111만. 모든 도시가 노인들이 증가하는 요 직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숫자가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70대 이분들, 60대 후반까지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근데 지금 60대 전반과 50대 이분들의 숫자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은 이들이세요. 그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일반적인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나오는 그 시점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노후는 아직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노후 구조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해결해야 돼요. 외국 같으면 이제 60대이시면 은퇴하고 쉬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뭐 크루즈 여행 다니고 안 가본 나라 다니고 여유 있게 시간 보내고 그러지만 대한민국은 자식 뒷바라지 해야 되고 마지막까지도 자식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뭐 자기들도 마찬가지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국가 자체가 자, 이 구조 속에서 사실은 계속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참 슬프게도 이제 은퇴하고 60대 정도가 되면 선진국에서는 쉬고 여행 다니고 그러지만 우리는 60대면 다시 인생,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라면서 또 일을 해요. 그리고 70대, 심지어 80대까지도 일을 하셔야 돼요. 서울 보십시오. 2019년에 80대 이상에서도 4분이 개인 택시를 구입하셨을 정도예요. 대한민국은 80대 넘어서까지도 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구조상으로. 자식 중에서 아들 하나라도 있으면 걔 장가 보내려면 또 돈을 계속 버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대출도 있고 계속 버셔야 되는 나라죠. 근데 그분들이 할 일이 마땅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결국은 정리를 해봅시다. 잘리지 않으면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막 기력 좋게 일을 하시지 못하겠죠. 즉 그렇게 막 힘 좋게 일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면서도 상대적으로 힘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루에 한 최소 순이익으로 15만 원, 20만 원은 벌어야 돼요.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 70대, 80대가 되셨어도 계속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노년이시기 때문에 돈을 투자는 할 수는 있는데 손해는 안 봐야 돼요. 자, 이 정도를 해봐요. 눈치 안 보면서 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순이익은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 남 눈치 안 보면서도 70대, 80대까지 일을 하시고 적어도 초기에 들어간 돈을 손해는 안 봐야 돼요. 이 정도를 정리해 놓고 보면
한국에서 60대, 50대 후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개인 택시밖에 없어요. 다른 일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정말 소수의, 뭐 이를테면 의사다. 의사가 이제 은퇴하고 의사 면허만 대여해 주거나, 사실은 그건 하면 안 되지만 의사 면허를 대여해 준다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 정말 전문가분들, 마찬가지로 변호사분들이 은퇴하시고 고문으로 이제 또 올려만 놓고 일을 뭐 버시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정말 소수의 영역을 제외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뭘 둘러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 쓰고 해봐도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은퇴하는 그분들은 많은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프랜차이즈 하면 망하는 거예요. 돈 다 날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민하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 개인 택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 택시로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점점 더 은퇴하는 이분들 50대, 60대가 굉장히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증가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택시로 들어오려는 이분들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택시는 이미 영업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를 줄이고 있어요. 소수의 아파트가 많이 증가하고 경기도에 대대적으로 서울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신축 아파트 단지가 쫙 들어서는 지역은 소수가 아직도 면허가 증가하긴 해요. 하지만 그런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택시 면허를 줄여야 돼요. 자, 즉 면허가 기존에 나갔던 것들에서 계속 줄이는 거예요. 즉 택시 면허는 늘리지 않아요. 만약에 택시 면허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늘렸던 2000년대처럼 그렇게 막 한 번에 몇백 개 이런 식으로 뿌릴 수 있으면 가격 상승은 덜 하겠죠. 야, 그래도 저거 받으면 되지 라면서 회사 택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회사 택시를 들어가도 면허가 안 나와요. 한국의 상황에서는 면허를 계속 줄여요, 택시. 자, 이건 이미 선진국이 다 지나갔죠. 택시의 수입은 감소하고 더 이상 면허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가 딱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기사님들은 회사 택시를 갈 이유가 1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개인 택시 살 돈이 없는 거 아닌 이상, 물론 이제 소수의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회사 택시처럼 아예 차 신경 안 쓰고 내 돈 안 들어가고 산악금 내더라도 그냥 편하게 막 일을 하는, 그걸 선호하시는 소수의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택시에 기술이 좋으셔서 산악금 내면서도 충분히 내가 개인 택시 할 때만큼 찍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특히 이제 은퇴하고 이제 막 하시려는 그런 분들은 아예 그게 안 되죠. 즉 면허를 딱 묶어버린 상태예요. 오히려 택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줄이고 있죠. 면허 뭐 날아가면 지자체는 의씨구나 좋다라고 하고 면허 계속 날리고요. 좋아하고 있죠. 원래 같으면 자기들이 이제 지자체가 돈 얼마 지방 보면 4천 5천 정도의 면허를 계속 줄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면허 날아가면 좋아하죠. 자, 그렇게 면허가 딱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하려는 사람들은 증가하는데 면허는 제한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건 모든 시장에서 똑같아요. 주식도 그렇고 일반적인 자영업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 똑같죠.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우리가 집도 그렇고 그다음 뭐 장사를 할 때 자영업 식당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빵집도 그렇고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택시 상황도 팔려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팔아봤자 다른 일 할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셔도 얼마든지 이건 매도가 가능해요. 자, 그 상태에서 팔려는 매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살려는 사람은 오히려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숫자가.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 이 가격 상승은 어때요?
이게 어느 정도 오르면 자기들이 기사님들이 생각한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대가 오면 팔아버려요. 그래서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오르다가 조정이 와요. 자기들이 원한 가격이 왔거든요. 그래서 1억 이상, 그 다음에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이제 기사님들이 아니 나는 1억 3천만 되면 팔아야지, 1억 2천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던 기사님들이 계신 거죠. 그분들이 자기 원하는 가격이 오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억 3천 정도까지 오르다가 단기 조정이 오죠. 하지만 이렇게 조정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자, 1억 2천, 1억 3천에 팔려고 했던 분들은 다 팔았어요. 그럼 내렸다가 하지만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는 충분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팔려는 사람들은 다 팔아버렸죠.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팔려는 사람이 없어져요. 근데 수요는 계속 있어. 근데 그 수요자는 눈치를 보거든. 내리네? 다시 내리네? 그럼 오히려 더 집중하면서 눈치를 보죠. 그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팔려는 사람, 단기로 팔려는 사람 다 팔았고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안 내리죠. 안 내리면 그때부터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가까운 시점에 1억 1천만 원 초반까지 뚝 떨어졌다가 다시 1억 1,700 비슷하게 오르고 있어요. 왜? 팔 사람 다 팔았거든.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얼마까지 오를까? 한 1억 4, 5천까지 오르겠죠. 1억 2천, 1억 3천에는 이제 팔 사람이 없거든. 다 팔았거든. 그럼 1억 4, 5천까지 쭉 오르다가 또 어느 시점에는 조정이 오르겠죠. 야, 나도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1억 5천이면 팔아야지.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오르다가 또 조정. 또 오르다가 조정. 지금 이제 개인 택시 가격이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만약에 지자체가 가격이 너무 단기에 많이 오르는 것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자체가 특별히 어떤 정책을 통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억제하고 내리는 정책을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개인 택시의 가격은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택시 시장에서 이 기사님들을 받아내지 않으면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 급여, 그 다음에 일하는 환경,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자, 이런 것들이 충분한 직업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하려는 분들이 택시 시장으로 못 들어오면 실업자가 돼버려요. 자, 실업자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구하지 못할 때 실업자예요. 은퇴하고 아예 일을 안 하면 그건 실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택시를 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택시를 못 사면 실업자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건 정부 입장에서도 내키지 않는 거죠. 실업자 수치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분들이 택시를 사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니까 이분들을 풀어서 교육을 받아서 살 수는 있게 했는데 문제는 면허는 한정되어 있고 가격은 조정 다시 상승, 조정 상승 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택시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1억 5천, 2억 이런 식으로도 계속 올라가 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전처럼 내린다? 택시 번호판 가격은 시장과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굳이 따지면 과거에 길게 해서 쭉 보면 어떻냐면 실물 경제가 좋으면 택시 가격은 내려가요. 반대로 실물 경제가 나쁘면 택시 가격은 올라가요. 왜 이럴까요? 야, 택시 못 보는데 택시 가격이 왜 올라? 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참 재밌는 게 실물 경제가 좋으면 내가 목돈 가지고 창업을 해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목돈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기회가 널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좋을 때는 오히려 목돈을 개인 택시 번호판에 묶어놓지 않아요. 그때 오히려 택시 팔아버리고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가신 기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 택시 번호판 가격 5천, 4천 할 때 5,300, 5,400인가? 그 정도까지 내려갔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2015년인가 14년인가 그 전후로 해서 번호판 가격이 최저까지 내려갔을 때가 있어요. 서울 기준으로. 진짜 5천만 원대니까 지금 비하면 그냥 개꿀이죠. 절반 이하니까.
그때 왜 그렇게 내려갔냐? 사회에 돈이 넘쳤거든요. 집값도 최저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 그 다음 사회에 돈이 넘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해보자, 자영업 해보자, 창업 해보자 라고 하면서 다 번호판 팔아버리고, 오히려 그때 사회에 창업을 해도 돈을 벌고 뭘 해도 돈을 버는데 집값도 싸고, 굳이 그 상태에서 개인 택시 번호판에 돈이 묶일 필요가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택시 팔려는 사람은 많고, 네, 하려는 사람은 적어지면서 번호판 가격이 쭉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좋으면 택시 번호판 가격은 내려요. 반대로 실물 경제가 나쁘면 할 게 없어요. 고용도 안 되고 일자리도 없고 돈이 뭐 1억 2억 있어도 할 게 없어요. 프랜차이즈 창업하면 저거 3년 5년 뒤면 다 망하는데, 그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써야지 돈을 버는데 그 시장이 망하면 돼. 망하는 게 보여. 근데 거기에 1억 2억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못 넣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나쁠수록 사람들이 소심해지고, 네, 안정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뭘 찾게 되겠어요? 식당 창업을 하겠어요? 편의점 창업을 하겠어요? 아니면 뭐 돈놀이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나이 드셔도 할 수 있으면서도 괜찮은 개인 택시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도 개인 택시도 수입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적어도 창업이나 다른 거보다는 위험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 나쁠 때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이 올라요. 이게 아직 개인 택시를 안 하시거나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야, 실물 경제가 나쁘면 개인 택시도 매출이 줄 테니까 팔겠지. 그건 전혀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나쁘면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더 안 파세요. 왜? 이거 팔아봤자 내가 할 게 없거든. 당장 목돈은 치는데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뭐 다치시거나 아니면 집에 은퇴하시고 한 달, 두 달만 있어 보세요. 한두 달은 재밌죠. 근데 그 다음 달부터 어떻게 돼요? 돈 나가죠. 매달 돈은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죠. 노는 것도 뻔해. 다닐 곳 웬만한 곳 다 다녀봤어. 공짜 지하철 타고 저기 강원도도 가보고 뭐 어디 지방도 가보고 아니면 가까운데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해외여행도 가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 근데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고 할 게 없거든. 그 잠깐 지내는 것도 몇 달이에요. 몇 달 지나고 할 게 없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와이프 계시면 집에서 눈치도 보이죠. 다니고 둘이 같이 다닌 것도 이제 웬만큼 다 다녀봤고 할 건 없고 동네 산책을 하고 들어와도 집에서 또 신문 보고 있으면 눈치가 보여. 힘은 아직 남아있는데 그럼 마누라는 긁기 시작하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그만두고 해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70 후반 뭐 80 넘으신 기사님들이 그분들이 돈이 필요하겠어요? 아니에요. 돈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분들이 나오셔서 뭐해요? 그분들 많이 안 해요. 하루에 뭐 열 몇 시간 이렇게 안 해요. 나오시면 설렁 5시간 6시간 일하시고 그 다음에 뭐해요? 뜨끈한 곰탕 한 그릇 시원하게 드시고 그 다음 여유있게 이렇게 차 타고 운전하고 다니다가 이제 집에 가서 옛날 같으면 이제 현금 따발 이제 10,000원짜리 이렇게 와이프한테 탁 주면서 그래도 내가 뭐 70, 80 넘으셔도 와이프한테 그래도 현금 하루에 10만원씩 탁탁 주면 어깨에 힘 팍 들어가고 가장이 다른 80 넘으신 동료분들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집에서 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고 기력도 세하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데 아직 이 개인 택시 하시는 여든 기사님은 하루에 10만원씩 와이프한테 탁탁 주거든. 그런 분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적당히 나가서 출근 시간 출근 발휘하고 곰탕집 가서 뜨끈하게 곰탕 먹으면서 그 다음에 또 오후에 잠깐 벌다가 이제 약간 피곤하고 자고 싶으면 집에 가요.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80 넘으셔도 이걸 하는 거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또 개인 택시는
자기가 돌아가셔도 매도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가 운전면허가 없어져도 일반적으로 상태에서는 운전면허 날아가면 개인 택시는 날아가요. 그래서 절대 벌점 관리자라고 음주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손님과 싸우거나 길에서 다른 기사들 뭐 차량이나 뭔가 분쟁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냥 말아야만 해요. 면허 날아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개인 택시가 면허가 없어져도 인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언제냐? 사망하시면. 자, 사망하시면 면허가 없어지죠. 운전면허가 없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택시는 한시적으로 매도가 가능해요. 자, 유일하게 면허가 없어져도 개인 택시 면허를 인정해주고 양도를 허가해주는 것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돌아가시면 보통 이제 남은 유가족분들이 매도상을 통해서 매매를 하죠. 그래서 이게 돌아가신 것만 해서 서류 같이 제출해서 하면 돌아가신 면허에 대해서는 운전면허가 없지만 매도를 인정해주고 그걸 유가족들이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80이 넘으시고 90 넘으셔도 그분들이 택시 면허 안 팔고 계속 하는 이유가 어차피 이거 팔아봤자 그분들이 1억 손에 쥐어봤자 인생이 달라져요? 똑같아요. 오히려 그 돈 자식들 먹으려고 하고 서로 막 그러다가 그 돈 다 나눠줘 버리면 또 이제 오히려 삶에서 이제 돈도 없고 자식들 눈치 보고, 그거보다 80 넘으시고 90 넘으셔도 잠깐 나와서 그래도 일하고 돈 벌고 내가 돈 벌면서 살아가면 훨씬 삶이 활력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80 넘으시고 90 넘으셔도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는 분들은. 어차피 이거 내 인생에서 팔아봤자 의미 없고 그 목돈. 차라리 그냥 매일 나오고 세상 보고 사람 마주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그거 자체가 즐거우시니까 아예 자기 생에서 안 팔고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죠. 그건 그냥 자식들에게 얘기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내가 뭐 나중에 죽으면 요건 몇 달 내로까지는 팔 수 있으니까 그때 매매상에 얘기를 하고 여러 곳에 얘기를 해서 팔아버리고 그 돈 너희들이 써라 나눠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개인 택시를 생각하고 있다가 양수를 하려는 분들이 조금은 조바심이 좀 들 거예요. 근데 흐름상으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모르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막 갑자기 막 7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무너질지도 모르죠. 세상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집값도 다 무너지고 세상이 다 무너지고 뭐 그렇게 되면 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제 개인 택시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뭐 멀지 않아서 우리가 1억 5천 뭐 조금 오버하면 뭐 2억도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불안감만 줘서 아직 사지 못한 분들에게는. 자,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 할 것 같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10시까지 바짝 하다가 11시에 요거 랩핑하러 가야 되겠네요. 랩핑하면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 우버 있잖아요. 우버 콜카드에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 점이 있는 콜이 있고 없는 콜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어제 어느 분이 문자로 물어보셔서 저도 그거 예전에 본 거 있는데 이게 뭐지?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혹시 그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그 차이가 뭔지. 자,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집으로만 갈 수 있으면 우리는 가장 잘한 겁니다. 다들 새벽 운행, 밤 운행 하신 분들은 고생하셨고 또 낮 운행 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열심히 합시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